10월 29일 토요일 정군의 야구시다 정근우 이영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우리가 플레이오프에 대한 프리뷰를 했었는데 이제 아무 말 못할 것 같아요. 네. 예, 아마 전문가들은 앞으로 어떤 포스트 시즌에 대한 예측은 아무도 못할 것 같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팬들 좀 많이 화가 나셨더라고요. LG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 시즌에는 3위였던 LG가 4위 팀이, 그리고 올 시즌에는 2위인 LG가 3위 팀인 이제 키움 히어로즈에 패하면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단기전 운영에 있어서 유지원 감독한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올 시즌을 끝으로 유지원 감독과 LG 트윈스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요. 네. 아직까지는 유지원 감독 재계약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없죠. 정프로, 유지원 감독이 LG 트윈스랑 몇 년 동안 지금 인연을 맺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신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닙니까? 그렇죠. 뭐 다른 팀에 한 번도 안 가보셨잖아요. 시애틀에 연수 갔다 오셨어요. 말고요, 말고. 박종훈, 김기태, 양상문, 유증일 감독을 거쳐서 2020년 11월 13일 제13대 감독으로 LG 트윈스 감독을 맡게 된 유지원 감독입니다. 어제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LG가 패한 이후에 야구 커뮤니티가 뜨거웠습니다. 내년에 다시는 보지 말자 하는 분도 있었고 또 이게 모든 게 뭐 감독의 책임이냐, 결국은 선수가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정프로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유지원 감독한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어떤 점이에요? 앞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켈리와 플로코를 왜 붙이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아했어요. 1차전, 2차전. 네. 1차전에는 무조건 켈리가 나와서 저는 이길 거라 예상을 했고, 그럼 2차전에 정반대 유형의 김윤식 선수를 쓰는 게 어땠을까. 3차전이 안우진이었기 때문에 2차전까지 LG가 무조건 잡고 갔어야 되는데 플로코의 그림이 시즌 막바지에 부상으로 빠졌고, 과연 이 준비 과정에서 얼만큼의 기량이 보여준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차전 선발을 내세웠다는 이것 도박이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선발 투수의 기용이 조금 아쉽다. 2승 1패가 되는 순간 LG 트윈스는 쫓겨가는 그런 분위기를 보였기 때문에 2차전이 분수령이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네. 유지원 감독의 그 재계약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현장 쪽에서는 뭐 가을 야구 뭐 매년마다 올라갔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냈다고 자체 내에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윗선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까? 이제는 우승을 해야 되는 뭔가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아마 유지원 감독이 또 좋은 결과로 재계약 소식을 알렸겠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키움 히어로즈를 보면서 SSG 랜더스가 엄청 긴장하겠다. 정규 시즌에 만났던 키움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KT와는 뭐 시즌 전적이 뭐 동률이었지만 네, LG가 우세였죠. 우세였죠. SSG와의 상대 성적도 11승 5패로 앞서기 네.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이번 시즌에는 키움이 이기고 넘어왔어요. 지친 기색이 없습니다. 투수 로테이션도 마찬가지고 그 상대 선발에 맞는 선수들을 투입을 해서 체력도 아끼면서 여러 가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승리는 예상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흐름과 분위기는 잘 몰라요. 경기를 치러야지만 알 수 있는 건데 준 플레이오프부터 그게 키움의 흐름대로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한국 시리즈에서도 이 키움의 흐름이 과연 SSG를 압도할 수 있을지, 이거는 뭐 정말 뚜껑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성적은 분명히 SSG가 앞섰습니다. 뭐 초 이런 거는 안 할 거예요. 물어보지 마세요, 좀. 네, 안 물어보려고요. SSG 랜더스의 2차전 선발 폰트 이 김광현 중에서 어떤 선수가 나올 것 같으세요? 김강현 선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요? 폰트 선수는 뭐 시즌 초에는 좋았지만 시즌 막바지에는 좀 안 좋은 그래프를 그렸고 김강현 선수 또한 마찬가지지만 타자가 많은 키움 상대로는 김강현 선수가 먼저 1차전 선발로 나올 것 같고. 그러면 키움은 안우진과 유키시 어떤 선수가 나올 것 같으세요? 네, 올 시즌 김광현 선수가 키움전을 상대로 해서 4경기에 24이닝 2승 1패를 기록했고요. 김광현한테 강했던 키움 타자들 누가 있을까요? 네, 이정우 선수 어디 안 가요? 네, 어디 안 가네요. 11타수 4안타, 타율 3할 6분 4리. 네. 뭐 김준하 선수도 있네요. 5타수 네. 2안타. 네.
올 시즌 그 키움전에 강했던 SSG 선수를 보면요. 김강민 선수와 라가레스 선수가 눈에 띄고요. SSG전에 강했던 키움 타자들을 보면은 이정우와 김혜성 선수가 눈에 또 띕니다. 양 팀의 지도자들, 우리가 홍옥인 감독은 두 플레이오프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플레이오프를 보면서 아마 정프로도 이 홍옥인 감독의 지도력에 대해서 많이 놀랬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선수가 왜 스타팅이 나오지? 이 가을 야구에서 핵심적인 포인트 선수 포지션에서 탁탁탁 바꾸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김원영 감독은 두산에서는 수석 코치로 그렇죠. 한국 시리즈를 치른 경험이 있지만 SSG 감독으로서는 이번이 한국 시리즈가 처음입니다. 네. 현역 시절 때부터 SK 창단 첫 우승하실 때부터 주장을 하셨고 여러 우승을 통해서 지도자가 되셔서 우승도 많이 만들어셨던 지도자분이시기 때문에 단기 내에서 어떻게 야구해야 되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하지만 투수 출신이시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에서 과연 이 스몰볼을 할 것인가 빅볼을 할 것인가 뭔가 그런 거를 미리 좀 체크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정프로도 한국 시리즈 경험이 많았잖아요. 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경기력이잖아요. 그렇죠. 한 달가량을 팀 훈련만 하다가 물론 이제 두산 베어스랑 연습 경기도 치르긴 했었지만 좀 탄력받아가지고 막 치고 올라오는 팀과 만났을 때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에요. 일단 한국 시리즈 1차전은 이기려고 그러면 SSG 입장에서는 점수는 많이 못 낼지언정 많이 주지 말아야 되는데 짜내기로 이겨야 되는 게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움 입장에서는 총 9경기를 하고 올라왔잖아요. 투수진 쪽에서는 좀 힘이 빠진 느낌도 분명히 있을 거고 SSG 선발 투수들은 볼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작년에 이관철 감독이 그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요. 결국은 한국 시리즈에서 붙었을 때 드러났던 가장 큰 장면은 투수들이었다. 맞습니다. 네. 경기를 치르면서 올라온 투수들의 어떤 체력적인 저하가 두산 입장에서는 좀 힘들었던 부분인 거고 체력을 많이 비축한 KT 위즈 입장에서는 투수들이 좋은 공을 던질 수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어차피 경기력이 좀 떨어져 있더라도 타자들은 어느 정도 한 바퀴 두 바퀴 돌면 이제 경기력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감이 투수들은 체력제 안배를 해버리면 공이 돌덩이가 날라옵니다. 가을의 끝자락으로 향한 이 상황에서 SSG 랜더스와 키움 히어로즈가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11월 1일부터 1차전이 펼치게 되는데요. 양팀 선수들, SSG 선수, 또 키움 선수들 모두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MLB 월드투어 코리아 시리즈 2022가 취소가 됐습니다. 대회 시작을 지금 약 2주 앞두고 나온 결정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MLB 월드투어의 그 티켓 가격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죠. 네. 그 이후에도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관계자를 통해서 좀 많이 들었어요. 정프로는 이 MLB 월드투어 취소 소식을 듣고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좀 아쉽지만 처음부터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분명히 WBC가 있고 몇 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열리는 굳이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이 시기에 여기 와서 이벤트를 경기를 한다고?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9월 19일이죠. 부산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MLB 인터내셔널 부사장이죠. 짐 스몰이 깜짝 놀랄 만한 선수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공언을 했었죠. 네. 깜짝 놀랄 만한 선수라면 누구예요? 오타니, 저지. 네, 에런 저지 선수. 네. 그리고 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만한 선수다라고 했을 때는 푸올스 선수. 네, 푸올스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이게 밝혀졌었고요. 그리고 리얼무토, 콜튼 엉 선수도 나중에는 못 오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티켓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예매율이 거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분명히 특히 이제 관중 동원이나 이런 부분의 흥행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프로모터가 부산에 있는데 건설 시행사예요. 이렇게 큰 대회를 단 한 번도 운영해본 회사가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MLB 사무국과 프로모터와 연결이 돼서 KBO에 의뢰를 했다고 전 KBO 측 관계자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KBO 입장에서는 이 프로모터가 흥행을 잘 이끌어낼 규모의 회사인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론은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이 프로모터와 MLB 사무국의 계약 이슈, 이 자세한 내용은 양쪽 다 이야기하기를 되게 꺼려해요. 쉽게 계약 이슈 뭐가 있을까요?
티켓 가격이 있고 선수들 몸값이고 근데 지금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그러면 다들 이 대회를 위해서 몸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쵸. 단지 2주 남겨놓고 지금 이렇게 참 취소가 됐다는 게 참 아쉽기는 하지만 뭐 당연한 결과였다고 저는 봅니다. MLB 사무부에서 1차 명단 발표, 2차 명단 발표하면서 선수가 또 바뀌어요. 팬들은 티켓 가격도 비싼데 내가 원하는 선수를 보러 갔다가 중간에 취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프로모터 입장도 분명히 어려움은 있었을 겁니다. KBO 관계자는 우리는 잘 모른다. MLB 사무부에서 전달을 받았고 우리는 이걸 결정하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 왜냐하면 좀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서로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강철 감독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WBC 내에 앞두고 전초전으로 경기를 통해서 그걸 좀 다져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합리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팬들이 좀 이해하고 뭐 이 선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뭔가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뭐 계속 갈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전에 그 한국 축구의 호날두 선수 저도 그 생각이 딱 떠오르네요. 그렇죠. 네. 노쇼. 노쇼. 네. 네, 되게 화제가 됐던 이슈였었죠. 그게 KBO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희 팀 롯데자이언츠와 또 장기 계약을 맺게 된 투수 박성이라고 합니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뿅뿅뿅 감사합니다. 달린다는 것,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